안녕하세요. 브릿지빌더 주경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육 생태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부로서 대대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계절에 따라, 어종에 따라 물고기를 잡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좋은 부모입니다. 교육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전 부족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부족의 동네 바로 위에 댐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의 교육자와 교육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 이들 앞에 펼쳐질 생태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생태계가 달라지면 교육 방법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최근에 곽강받고 있는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그의 책 에피파니 Z에서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 라고 강조합니다.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지금의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의 생태계는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10년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지고 초고용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규직은 점차로 사라집니다. 2030년대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평생 8개에서 10가지의 직업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과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국가의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를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의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교육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생태계를 깊게 고려하여 그들이 살아갈 현장에 맞는 교육을 지금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미래가 지금 교육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생태계를 살린다고 했을 때 그 생태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는 이 세 가지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생각해 볼 때 교회에서 1년에 52시간 정도를 보내고요. 학교에서 중학생을 기준으로 1,300여 시간을 보냅니다. 가정에서는 3,000여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를 교육한다고 했을 때 이 세 곳에서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 사역자, 교사인 우리는 우리가 가르칠 내용 못지않게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교육이 주일학교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평일날 아이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온통 교회에 관련된 고민보다도 그들의 학교와 가정에서 품고 있는 고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과 교회 시스템과 교회 행정과 교회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관심 갖는 것은 가정과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고민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을 할 때 그 두 군데 생태계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우리가 이제는 심도 있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육이 썬데이 스쿨 안에 머물러 있으면 썬데이 크리스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썬데이라는 요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썬데이든 먼데이든 에브리데이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끔 교육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일터, 그 생활, 평일 안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기업에서도요,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업에서 말하고 있는 일터 신학을 보면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이 했어요. 비즈니스 포 미션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사업하자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 선교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입니다. 즉 사업 자체가 선교라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BAM, 뱀 사역입니다. 사역의 현장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회사를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매주 월요일마다 믿음의 기업을 방문합니다. 월요일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공장을 멈추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예배드리는 시간에 일을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경제적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멈추고 믿음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위한 전략을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꾸미는 이 세 가지 생태계의 사역을 집중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캠 사역, 철치 에즈 미션, 가정 사역, 패밀리 에즈 미션, 학교 사역, 쌤 사역인데 스쿨 에즈 미션이 꿈미 안에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의 부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의 한 걸음이 쌓여 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한 가지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 노력들이 쌓여서 다음 세대의 생태계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브릿지 빌더 주경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